이번 시간에는 매매 통계 수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런 툴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잘 되는 날은 잘 매매를 하시다가 매매가 잘 안 되는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통계 수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시간대 어떤 시장 상황에서 매매를 함에 따라서 나의 퍼포먼스가 나뉘고 있는가, loss day죠. 잃는 날의 나의 MDD를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드로다운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충분히 해보시고 난 이후에 매매 일지를 적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매매가 어려웠던 날 혹은 잘 안 됐던 날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꼭 매매 통계 수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10분 활용해 보시고 조금 더 장기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할인 프로모션 사용 방법을 제가 디스크립션에다 적어 놓을 테니 적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매매가 잘 되는 날은 큰 변수 없이 좋은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가 잘 터질 때, 시장이 choppy하지 않고 횡보로 덜 가고 조금 더 치고 나갈 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갈리는 시장일 때는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횡보장에서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횡보 매매를 주력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장세에서 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잃는 날이 있는데요. 이런 잃는 날의 퍼포먼스를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잃고 있는 날에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지, 혹은 물타기나 존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평소의 홀딩 시간보다 긴 홀딩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등등의 통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통계 수치를 이러한 외부 소프트웨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New 들어오셔서 트레이드 퍼포먼스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특정 기간에 거래했던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차트 트레이딩을 켜시고요. 한 계약을 잠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Generate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거래했던 내역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연습을 하실 때 수수료가 포함된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클릭을 해 주시고요. Edit 어카운트에서 중간에 커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중간에 있는 닌자 트레이더 브로커리지 라이프타임을 클릭해 주시고요. OK를 하시면 지금 거래하시는 수수료와 상당히 비슷한 수수료 체계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트레이드 퍼포먼스 탭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요. Executions로 들어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Export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 그리고 Save as 타입을 엑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CSV 파일로 해주셔야 지금 저희가 출력하는 매매 통계 수치가 고급 소프트웨어로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Sav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퍼포먼스 탭에서 내보내기를 한 거죠. 내보내기 한 파일을 바탕화면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구글에서 트레이더 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트레이더 뷰 트레이딩 저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인업을 해주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단 댓글에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업이 끝나셨으면 사인인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금 거래한 내역을 어떻게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Import Trades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Select Your Broker 이라는 게 있죠. 저희는 닌자 트레이더로 불러오기를 할 거니까 닌자 트레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A부터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닌자 트레이더가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시간대 존은 서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거래 일시가 달, 일,
연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 1년 순으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가 바탕 화면으로 빼놓은 엑셀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방금 거래했던 내역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오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탭 몇 가지를 함께 볼까요? 가장 중요한 탭은 좌측에 있는 Reports 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고요. 아래 보면 지금 각각 거래한 날에 따라서 얼만큼의 지금 볼륨이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 계약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를 활용했다라고 하시면 계약수가 조금 많을 수가 있고요. 미니 상품들을 거래한다라고 하시면 거래 계약수가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MDD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테일드 탭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gross를 볼 수가 있고요. 수수료를 포함한 넷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딴 금액이 지금 306불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잃은 금액이 332불이 되는 거니까 손익비적으로는 한 0.8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매매 통계 수치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의 데이터를 제가 뽑아서 따로 불러오기를 한 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한 내역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뽑아서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고요. 리플레이에서 연습한 내용의 매매 통계 수치만 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리플레이 데이터를 따로 불러오기를 해서 그 매매 통계 수치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한 내역과 그 다음에 리플레이에서 매매한 내역을 두 개의 괴리를 볼 수가 있겠죠. 즉 이제 리플레이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략에 따라서 조금 더 정석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거기서 심리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매 통계 수치 함께 볼까요? 항상 이 손익비 콤비네이션과 같이 볼 수 있는 매매 통계 수치가 승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9%가 되겠죠. 지금 306.83에서 나누기 332.42를 해주면요 0.9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네요. 자, 이 수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보시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치 자체가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럼 0.92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손익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87.78 나누기 350.01 해주시면 수수료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손익비는 0.82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손익비가 0.82 대 1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률이 64.9%입니다. 손익비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0에서요 이 두 수치를 더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8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바로 이 수치가 본전을 칠 수 있는 승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나누기 1.82를 해주시면 54.9%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즉 내가 54.9%를 쳤을 때 본전을 칠 수 있는 승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여기서 저희는 지금 64%의 승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매매를 하는지 매매 횟수 그 다음에 얼만큼의 비중을 태우는지에 따라서 월간 수익률의 퍼센테이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가장 크게 땄을 때 내가 얼마를 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잃었을 때 얼마를 잃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 두 개의 수치 중에서 가장 크게 잃었던 수치가 가장 크게 땄던 수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장 크게 잃었을 때는 물타기나 존버 형식으로 크게 잃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땄을 때는 내가 비중을 싣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것은 다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트렌드 데이, 추세를 조금 더 친다라고 한다면 이 largest gain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혹은 월등히 클 수도 있습니다. 치고 나갈 때 홀딩 시간이 길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손익비 같은 경우도 저희 0.89,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딩 타임 또한 내가 이길 때 홀딩 타임과 질 때 홀딩 타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홀딩 타임 자체가 내가 질 때는 홀딩 타임이 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가장 크게 딴 금액과 이른 금액에서도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show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어서 내가 가장 크게 잃었던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매매 일지 또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크게 잃었던 순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분 차트라서 틱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을 정해놓고 고점을 뚫을 때 돌파 매매를 시도했다가 눌렸을 때 물타기 형식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물타기를 했다라는 것은 다시 추세 방향으로 터져나갈 때 불타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지만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돌파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비중을 좀 더 싣고 바로 손절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서 가장 크게 땄던 순간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크게 땄던 순간을 봤더니 애초에 눌림에서 시작을 해서요. 올라가면서 청산을 하고 나머지 포지션을 남겨둔 상태로 불타기를 들어갔고요. 불타기에서 스쿠징 치고 올라가면서 올청산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가장 크게 따는 순간들은 비중을 많이 실는 순간, 비중을 많이 실을 때도 물타기보다는 불타기 형식으로 비중을 많이 싣는 경우가 많고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는 빈도수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그 물타기가 잘못되었을 때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로 손절을 치면 이와 같이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리포트로 돌아와서 디테일드 탭으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probability of random chance라는 게 있는데 이 매매 통계 수치 자체가 얼만큼 랜덤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14.7%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매매 통계 수치 자체가 그렇게 랜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매 통계 수치 자체가 아웃라이어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엄청나게 높은 손익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비중 자체가 한 날에 굉장히 쏠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랜덤의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50%, 60%, 7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매매 통계 수치 자체가 반복 시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통계 수치가 점점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통계 수치의 랜덤화의 퍼센테이지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요일별 퍼포먼스, 시간별 퍼포먼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지금 보는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닌자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말 동안 복귀를 하지 않았다라던가 주말에는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간 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퍼포먼스가 다른 날보다 항상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말간 리플레이 연습을 통해서 그 갭을 메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화수목 매매를 잘 하다가 금요일날 매매가 조금 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꼭 플러스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가 꼬이기 시작할 때 뇌동의 매매, 반드시 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대는 지금 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시부터 지금 10시 사이에 퍼포먼스가 가장 좋죠. 그리고 이때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는 지금 이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까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까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통계 수치가 나올 텐데요. 보통 이때 거래하시는 분들은 통계 수치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이제 1시간 단위, 30분 단위, 15분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15분 단위로 넘어오시면
미장이 지금 열리고 나서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30분 단위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12시까지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즉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 이후에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매매 동기 수치는 여기에 쌓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시간대에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급선무가 되겠죠.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매매가 꼬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달에 매매가 잘 안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추후 퀀트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특정한 매크로의 사이클, 경기 사이클 속에서 특정한 달에 특정한 모멘텀이 들어온다라는 가정하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보통 이제 모멘텀이 조금 죽는 6, 7, 8, 9월 이때의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갈리는 횡보 장세에서 ATR이 낮은 장세에서 추세 매매가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장세를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10, 11, 12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이런 기간에는 트렌드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의 퍼포먼스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 비교를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인트라데이와 멀티데이는 말 그대로 인트라데이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그날의 포지션은 그날 청산하시는 분들, 멀티데이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나잇으로 들고 갔을 때, 즉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스윙 트레이딩을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인트라데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오시는 게 맞겠죠. 자, 홀딩 시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통 5분 안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저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분 근처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홀딩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는지에 따라서 홀딩 시간을 보시면 내가 얼만큼의 손절과 익절을 걸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arket Behavior 탭으로 오시면 시장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Use Market Symbol에서 SPY 같은 경우는 S&P가 되는 거고요. QQQ가 나스닥 추종 ETF잖아요. QQQ를 기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을 매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0에서 마이너스 1%, 0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2%를 칠 때 나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고요. 트렌드 형식으로 칠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추세 매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날은 매수 방향으로 매매를 많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저희가 방금 분석해 봤던 것처럼 가장 크게 땄던 매매를 분석을 해 봤더니 매수 방향으로 할 때 그렇죠, 아래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분할 익절을 하고 불타기를 하고 난 이후에 스쿠징에서 털어냈던 매매, 이제 그런 매매가 이런 곳에 쌓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 갭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 갭 하락 했을 때 0에서 1% 갭상하고 이제 조금 더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추세가 매수로 강할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갭상이 1에서 2%니까 갭을 조금 더 뛰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장이 열렸을 때는 스쿠징을 세게 쳐주지 못했겠죠. 그럼 저희가 방금 분석했던 자료를 보시면 미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9시 반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래서 갭적으로는 오히려 갭을 조금 더 덜 띄워주고 이후에 미장이 열리고 나서 스쿠징을 강하게 쳐줬을 때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탭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레인지와 아웃사이드 레인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횡보로 갔던 날, 아웃사이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횡보를 벗어나서 추세로 갔던 날.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횡보를 벗어날 때 퍼포먼스가 가장 좋겠죠. 트렌드 업, 다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장세에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트렌드 업의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널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널의 탭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딴 날, 이른 날, 그날의 PL과 거래 세부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익이 난 날 같은 경우는 보통 비슷한 시장 상황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종목을 거래한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좋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잘 안 된 날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이제 잃었던 날을 봤더니 총 6번 거래가 있었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122불이 나갔고 520불의 손실이 있었네요. 그럼 여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가 이때 특정한 매매를 했구나, 왜 그런 매매를 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의 이 패럴렐 채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단부에서 눌림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널 이탈할 때 손절을 친 거니, 그리고 내려가면서 물타기나 존버를 하지 않았으니 정상적인 손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공간 보니까 이후에 제가 들어왔던 공간이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아래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스쿠징을 때리는 순간 불타기를 하고 올라가면서 익절을 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났던 날, 손실이 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add note를 통해서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제목적으로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승 패럴렐 채널 눌림 매수 진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가 눌림에서 매수 진입, 분할 익절 이후 불타기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특정 패턴으로 항상 돈을 잃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왜 돈을 잃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통계 수치를 분석을 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노트 필기를 해 나가실 수가 있고, 나중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잃는 날의 노트를 모아서 보시고 그 잃는 날의 장세로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셔서 그날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략적으로 트레이더 뷰라는 심도 있게 매매 통계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무료 버전, 제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골드 버전에 있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기능들을 볼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국 유저들한테 좋은 밸류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미국 회사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7일 무료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간 매매 통계 수치를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 보시고,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 40% 할인 쿠폰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그라인딩 라이프 GL40 쿠폰을 활용해서 본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하단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대로 저한테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저네임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본사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리플레이 매매를 어떻게 다시 트레이더 뷰로 불러와서 통계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